생일상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며 웃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안에 짐짝처럼 붙어 있으니 집안이 망하는 거지. 그 말에 식탁 주변이 웃음바다가 됐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 순간 내 인생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진 그 생일 파티. 내 생일이었다. 26번째 생일. 하지만 케이크 위 촛불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건 동생의 대학 합격 축하를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가족들은 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나를 꿰뚫는 칼날 같았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하니? 형제 중에 너만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하고 바버지는 술잔을 들며 덧붙였다. 그래, 짐짝이야. 집안에 붙어 사는 기생충 웃음소리가 터졌다. 사촌들, 삼촌들 모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로 취업시장에서 헤매고 있었다. IT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부모님의 기대는 동생에게 쏠려 있었다. 동생은 명문대에 합격한 천재였다. 나는 그냥 실패자. 그날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케이크를 자르는 소리, 박수 소리 모두가 멀게 느껴졌다. 민준이 형, 축하해. 동생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조롱이 스며 있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가족 중 가장 나이 많으신 분, 평소 말수가 적으셨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할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보시며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셨다. 민준아, 이걸 가져라. 그게 다였다. 아무 설명 없이 열쇠는 오래된 은색으로 끝에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다. 가족들이 웅성거렸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날 밤 나는 열쇠를 쥐고 방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나에게? 할아버지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며 가족 모임에만 오셨다. 나는 그 열쇠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 다음 날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집으로 왔다.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민준 씨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그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상상 이상이었다. 서울 중심부의 빌딩 하나, 시골의 땅 여러 필지, 그리고 은행 계좌에 수억 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 할아버지가 왜 민준이에게?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평생 돌봐드렸는데 하지만 유언장은 명확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선택하셨다. 이유는 유언장에 적혀 있었다. 민준이는 나와 같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하지만 그는 강하다. 이 재산으로 새 삶을 살아라. 나는 그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도 젊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으셨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할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홀로 일어나 재산을 모으셨다. 그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 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시며 자신을 보신 거였다. 그 열쇠는 할아버지의 금고 열쇠였다. 그 안에 모든 서류가 있었다. 재산을 상속받은 후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친절해지며 민준아, 우리 가족이잖아. 나눠주자라고 했다. 동생은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상처받았다.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봤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을 보호했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새 아파트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IT 스타트업. 내가 꿈꿔온 거였다. 하지만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들이 나를 짐짝이라고 불렀던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나는 힘을 얻었다. 아버지의 회사,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나는 투자자를 모아 그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은밀하게. 아버지는 모르게. 동생의 대학 생활도 내가 후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해 압박했다. 첫 번째 복수. 아버지의 회사의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세금 탈루 의혹.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패닉에 빠졌다. 누가 이런 짓을 소리쳤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재산 좀 빌려줄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짐짝인데요. 왜 저한테요? 그 순간의 쾌감.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할아버지는 나에게 새 삶을 주신 거지 복수를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었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동생의 여자친구, 그녀가 동생을 이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동생에게 보냈다. 조심해. 동생은 충격받았지만 나를 원망했다. 형, 왜 이런 짓을 해? 가족은 서서히 무너졌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방문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했다. 원망과 탐욕.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나를 바꿨다. 이제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까? 복수인가? 용서인가? 내 마음속 갈등이 시작됐다. 복수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공허를 느꼈다. 새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산 이곳, 럭셔리한 인테리어,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조롱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인수 계획을 진행했다. 투자자들을 모았다. 은밀한 미팅, 밤늦은 전화. 그 회사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지만 경영진이 문제죠. 왜 나는 그렇게 설득했다. 아버지는 모르게 주주들을 매수했다. 마침내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 내가 배우냐?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지, 사업이잖아요. 짐짝이 사업을 하니 이상하신가요? 그 말에 아버지는 침묵했다. 회사는 내 손에 넘어왔다. 직원들은 환영했다. 새 사장님, 기대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변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화풀이했다. 모두 민준 때문이야. 동생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대학에서 동생은 인기 많았다. 하지만 내가 보낸 증거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동생은 나를 적대시했다. 형, 내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소리쳤다. 나는 말했다.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동생의 눈에는 증오가 보였다. 보호. 내가. 생일상에서 웃던 놈이.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할아버지, 이게 맞나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
복수는 너를 망친다. 용서를 배워라.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후회됐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새로운 사업은 성공했다. IT 앱 개발,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언론에서 나를 젊은 성공자로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이 성공을 이루셨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유산 덕분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 살아야 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나는 꽃을 들고 방문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셨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내 덕에 집안이 파탄났어. 방에서 소리쳤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멈추자. 대신 도와주자. 아버지의 회사, 내가 인수한 그곳에서 아버지를 고문으로 초대했다. 아버지, 함께 일해요. 제안했다. 아버지는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그래, 해보자. 그 말에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멀어졌다. 동생이 다른 여자를 사귀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심 같았다. 사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적이 생겼다. 경쟁사, 그들은 내 앱을 카피하려 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변호사 미팅, 증거 수집.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 와중에 옛 친구를 만났다. 수진. 고등학교 동창, 그녀는 변호사였다. 민준아, 도와줄게.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일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이겼다. 수진과의 만남이 내 삶을 바꿨다. 그녀는 나를 이해했다. 너의 상처, 알아. 하지만 복수는 안 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산책, 서울의 거리. 그녀와 함께할 때 공허가 채워졌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동생이 사고를 쳤다. 술 마시고 싸움. 경찰서에 갇혔다.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이게 또 복수의 기회? 아니, 가족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보내 풀어줬다. 동생은 감사했다. 형, 고마워. 화해의 시작. 생일상에서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비밀이 더 있었다. 금고 안에서 발견한 편지. 민준아,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할아버지의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그 문장. 내 아버지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입양된 아이야.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다. 너처럼 왜 이제야? 나는 편지를 쥐고 앉아 있었다. 수진에게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의 비밀. 조심해. 나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시골 집으로 갔다. 할아버지의 옛 서랍, 먼지 쌓인 사진들.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갓난아기. 그 아기가 아버지였다. 하지만 편지에 따르면 할머니가 데려온 입양아기. 할아버지는 받아들였지만 평생 비밀로 했다. 왜? 가족의 체면 때문. 이 비밀이 가족을 흔들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쇠약해졌다. 회사 고문으로 일하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최근에 말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동생과의 화해도 진행됐다. 사고 후 동생은 변했다. 형, 나 잘못했어. 생일상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에 사과했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너는 항상 빛났어. 나는 그늘에 내가 말했다.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형, 이제 내가 빛나. 사업은 더 커졌다. 해외 진출. 투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경쟁사의 보복이 시작됐다. 해킹 시도, 루머 퍼뜨리기. 민주는 가족을 버린 놈, 온라인에 퍼졌다. 나는 대응했다. 기자회견. 가족은 소중해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수진이 지지해줬다. 너는 강해. 이겨낼 수 있어. 그녀와의 사랑이 깊어졌다. 프로포즈를 준비했다. 반지, 레스토랑. 하지만 그날 어머니가 쓰러졌다. 심장 문제.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 동생, 나 어머니의 병상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엄마, 일어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회복됐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나는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편지는 불태웠다. 과거는 과거야. 수진에게 말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경쟁사 CEO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 합병하자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세게 나왔다. 내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생일상 사건, 가족 분쟁. 언론에 흘렸다. 상속받은 재벌 3세, 가족을 파탄낸 사연. 스캔들이 터졌다.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나는 밤새 대책을 세웠다. 수진의 도움으로 소송 준비. 이겨야 해. 그녀가 말했다. 가족이 나를 도왔다.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민주는 좋은 아들입니다. 오해예요. 동생도 SNS에 올렸다. 형을 믿어요. 그 지지가 힘이 됐다. 소송에서 이겼다. 경쟁사는 벌금을 물었다. 내 명예가 회복됐다. 언론은 이제 극복의 아이콘으로 불렀다. 수진에게 프로포즈했다. 나랑 결혼해줄래? 그녀는 울며 예스. 가족이 축하했다. 생일상에서의 악몽이 이제 행복한 추억으로 변했다. 하지만 아직 비밀이 남아있었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 금고 깊숙이. 민준아, 내 어머니의 비밀도 있다. 그걸 읽는 순간 새로운 충격. 새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 아니다. 병원에서 바뀐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DNA 검사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를 상처 줄까 봐 수진에게 털어놨다. 이 비밀들, 왜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너를 믿었어. 내가 가족을 지킬 거라고. 결혼 준비 중에 나는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와 사업 아이디어 공유, 동생과 여행. 제주도.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형,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동생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비밀이 마음을 짓눌렀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 비밀을 공개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아니면 더 강해질까? 나는 할아버지의 시골 집으로 갔다. 옛 물건들 속에서 일기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삶, 고통, 사랑, 용서. 일기에서 알았다. 할아버지는 비밀을 알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사랑은 비밀을 감싼다. 그 문장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결심했다. 비밀을 묻자. 가족을 위해. 결혼식 날 서울의 호텔, 가족과 친구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준아, 행복해. 아버지는 손을 잡았다. 자랑스러워. 동생은 베스트맨. 수진의 미소. 그게 모든 걸 잊게 했다. 신혼여행 후 사업에 복귀. 새로운 프로젝트. 사회공헌. 할아버지의 재산 일부로 재단 설립.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재단. 아이들 교육, 노인 복지. 언론이 칭찬했다. 하지만 과거가 돌아왔다. 옛 경쟁사 직원이 익명으로 비밀을 흘렸다. 민준의 가족은 가짜 온라인에 퍼졌다. 충격. 가족이 동요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솔직히 털어놨다. 편지들, 비밀.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는 울었다. 그럴 리 없어. DNA 검사 결정. 결과 모두 혈연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가족이야. 그 충격 후 더 단단해졌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왜 너에게 줬는지 알겠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재단 운영. 동생도 참여. 수진과 아이를 가졌다. 임신 소식에 가족이 기뻐했다. 새 생명, 어머니의 말.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드라마는 인생의 일부. 새로운 도전, 사업 확장. 중국 진출. 협상, 긴장. 하지만 가족의 지지로 이겼다. 할아버지의 열쇠,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짐짝에서 주인공으로. 나는 이제 행복했다. 아이의 탄생. 병원에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안아주며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강하게 키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영혼이 느껴졌다. 사업은 번창했다. 재단은 성공. 버림받은 아이들 돕기. 한 아이가 말했다. 쑥쑥, 고마워요. 그 미소에 보람 느꼈다. 하지만 가족 내 갈등이 다시. 동생의 사업 실패. 돈을 빌려달라. 나는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 스스로 이겨야 해. 논쟁. 결국 동생은 성공. 형 덕분. 수진과의 결혼 생활, 행복. 하지만 스트레스. 사업 압박. 상담 받았다. 과거 상처 치유해. 상담사의 말. 과거 회상. 생일상. 그 상처가 여전. 꿈에서 보였다. 짐짝이 깨어나 울었다. 수진이 위로. 너는 소중해. 재단 이벤트. 가족 참여. 무대에서 말했다. 가족은 선택이다. 혈연 아냐. 박수. 새 비밀 발견. 할아버지의 또 다른 금고. 해외 계좌. 수십억. 유언. 사회에 돌려라. 이나는 따랐다. 기부. 언론 보도. 민준. 기부왕. 하지만 부러움. 적들 생김. 협박 편지. 비밀 공개할게. 경찰 신고. 수사 중. 범인 잡힘. 옛 경쟁사. 재판. 이김. 평화 되찾음. 아이 성장.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치유. 가족 여행. 시골, 할아버지 집 추억 공유. 할아버지, 감사해. 묘 앞에서. 삶의 의미. 복수에서 용서로. 그게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이의 첫 생일,
집에서 파티. 가족 모임. 케이크 자르며 웃음. 아빠, 축하해. 아이의 말에 내 생일상과 달라. 사랑 가득. 사업 안정. 퇴직 고려. 재단에 집중. 사회 바꾸자 수진과 계획. 동생 결혼. 축하. 형, 내 덕, 그의 말. 어머니 건강 회복. 아버지와 산책. 민준아, 너 덕에 살았어. 과거 반성. 짐짝이라 불린 그날, 열쇠. 그게 운명. 이제 나는 가르침. 상처는 힘된다. 용서가 자유. 가족 사진. 모두 미소. 할아버지의 사진 함께. 인생 드라마 끝 행복한 엔딩. 하지만 새 시작.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판을 뒤집어 주셔서.